네, 안녕하세요. 미술의 비결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우선 저는 H대학을 나와가지고 예중예고 입시를 한 13년 정도 했고 강남이랑 목동 대형학원에서 이제 전임 실기팀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예고 입시까지 마무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취미미술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전문적인 수채화의 기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우선 팔레트의 색 배열,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물감의 기본적 이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이제 파란색 이렇게 3원색이 있어요. 이 색깔이 이제 보통 만들 수가 없고 이제 본연의 이제 색이라서 3원색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이제 이걸 색깔을 만들기도 힘들기도 하거니와 이제 빨간색에서 색깔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려고 해도 뭘 섞어도 이제 채도가 많이 낮아져서 저는 이제 애들이 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색깔 골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특히 파란색에 조금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서 색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녹색하고 이제 갈색은 기본적으로 조색을 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이제 파란색이랑 이제 노란색이랑 조색을 하면 이제 녹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단시간 내에 채도가 되게 좀 높게 빨리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물이나 이런 식물류가 나왔을 때 이제 갈색이랑 녹색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색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잘못 이제 섞었다가 너무 이제 시금치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색은 색대로 오래 섞고 이제 그림 그릴 때 또 그림 딱 내가 넣었을 때 색깔이 너무 이상하면 또 이제 좀 불행해지거든요. 그림 그리는 순간순간이.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이제 물감을 좀 브랜드별로 써보고 이제 좀 색깔을 이렇게 녹색도 좀 스펙트럼을 넓혀놓는 편이고 갈색이 조금 기본적으로 그래도 탁한 색깔 축에 속하다 보니 이제 갈색은 조금 덜 놓는 편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색깔은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의 이제 보색이 이제 녹색이에요. 녹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빨간색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과의 덩어리 색깔을 보통 보색을 쓰거나 이제 학원마다 조금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옛날 색깔 섞는 방식은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이제 막 이런 거랑 이런 거 섞어서 이제 검은색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발라놓고 이제 사과를 조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덩어리를 먼저 너무 넣어버리면 이제 우선 팔레트에 색을 섞다가 팔레트가 검해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붓도 이제 더러워졌는데 이제 사과 색깔을 막 만들다 보면 이제 사과도 탁해질 수가 있는데 수채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를 딱 그렸을 때 실수를 해버리면 번복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소묘랑 다르게 지우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넣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채화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쉽게끔 저는 이제 검은색을 잘 만들게 하지는 않아요. 우선은 색깔을 조금 예쁜 색을 먼저 가볍게 발라놓고 덩어리를 쓰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물체 덩어리색을 만들 때는 좀 요런 애를 섞으면 이 친구의 조금 색깔도 들어가면서 약간 풋사과 같은 색깔의 덩어리 색감이 나거든요. 그러면 좀 물체랑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색을 애들이 또 보색을 기억하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보통 가르치는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예중예고 입시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굳이 그거를 기억하게 하지 않아도 1년 내내 그리다 보면 이제 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대편에다 놔요. 반대편에다 놓고 섞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보색으로 찾기 쉽게끔 이렇게 반대편 해놓고 이제 좀 준보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보라 색깔은 좀 자칫하면 조금 색깔이 컬러감이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꾸리하게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뭔가 보기가 좀 불편한 색깔이 될 수도 있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로 빼놓고 이제 조금 소중하게 조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쓰는 팔레트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는 다 여기다 적어주거든요. 물감 이름을. 그래서 조색도 최소한으로 하게 해요. 이게 약간 요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김치찌개 같은 것도 끓일 때도 계속 뭘 넣고 하면 맛이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수채화도 내가 이런 색을 쓸 거다 이러면은 좀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조색을 하는 연습을 1년간 시키면 최소한의 색으로 좀 채도가 높고 최고의 색을 만들게끔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적어도 색 실수는 안 하게 그리고 물 조절, 농도 조절 실수는 안 하게 이제 좀 가르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적어놔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뭐 이거에 이거 섞어 뭐 이렇게 이것만 써. 중간 면에는 뭐 덩어리에는 어두운 덩어리에는 뭐 섀도우 그린 조금 타. 뭐 그 다음에는 뭐 색 그린 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정물을 그릴 때 이제 자세히 그런 거는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 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보통 팔레트에 이제 색깔이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섞을 때 이제 시험을 볼 때 여기 이렇게 때가 껴 있으면 제가 아무리 예쁜 색으로 이제 뭘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붓이 깨끗하더라도 이렇게 때국물이 같이 올라오니까 우선은 이제 빨기 쉽게 저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보통 이제 입시를 하면 3일 소묘를 하고 3일 수채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화수 소묘, 이제 목금토 수채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토요일에 수채화 수업이 끝나면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쓰면 이제 구멍이 나겠죠. 3일 동안 썼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구멍을 메꿔서 꼭 토요일에 말려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5일 정도, 4박 5일 정도로 말리잖아요. 그리고 또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또 안 말른 상태에서 이제 초보자 애들이 이렇게 색을 쓰려고 이렇게 하면 물감이 엄청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퍼져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끈적하게 묻어서 퍼져 나오기 때문에 또 애들이 물 조절이나 농도 조절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옷에도 너무 묻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빨기 힘드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를 좀 제습기 앞에 말리면 좀 빨리 말라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팔레트 빨 때도 이렇게 싹 빨면 되거든요. 근데 막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막 남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씻겨도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씻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말린 지 오래돼가지고 좀 갈라진 거고요. 써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파여도 저는 다 왜냐면 얇게 파였을 때 이제 좀 빨리 관리하는 게 더 빨리 말라요. 보통 이렇게 뽀짝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딱 꽉 차게 해가지고 이 하얀 선이 덮이지 않을 정도 또 덮여버리면 옆으로 물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는 꼭 당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든 부모님이 정리를 해주시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애들이 자기 도구에 대한 좀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림도 좀 더럽게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내 그림도 깨끗하게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정리도 원래 좀 지저분했던 친구도 이제 정리도 좀 안 된 부분을 자기가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던 학생 스스로 하시던 꼭 깨끗하고 바짝 말린 팔레트로 수업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 많이 비어있는 이 물감 얘가 이제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라는 이런 색이에요. 이 색인데 보이시나요? 이런 색인데 이제 이게 홀베인 물감이거든요. 이제 뭐 물감계 이제 샤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비싸요. 비싼데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홀베인을 쓰라고 하는데 이제 SWC라고 이제 그냥 이제 예비반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런 물감도 지금 조색은 되게 똑같아요. 거의 이제 발색은 똑같은데 이제 계속 이렇게 중첩을 하다 보면 이런 색깔들이 아무래도 이제 홀베인 계열이 좀 더 중첩을 해도 맑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짜면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짜면 지금 이렇게 올록볼록 하시죠? 올록볼록한데 이거를 이쑤시개로 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좀 평평해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물티슈로 이제 닦거든요. 티슈가 어디였지?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발트 블루라는 색이에요. 저기도 구멍이 되게 크게 났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짤 때는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감 튜브 끝을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를 부탁은 드려요. 여기 끝에 저도 이제는 애들이 저보다 제 제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칼각까지는 못 맞추는데 이제 애들은 딱 여기 끝까지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한테 배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덮어서 말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다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도 나중에 달인이 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딱 맞춰서 무슨 직각 모양으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저보다 이제 잘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아, 정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네,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WC 물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조금 더 저렴해요. 한 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알파벳이 C라고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런 게 C가 얼마더라? 한 기본적으로 A가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B가 3,500원, C는 4,000원이려나요?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홀베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A가 6,000원이고 뭐 B가 7,000원이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짰던 이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는 아마 만 얼마예요? 11,000원인가? 13,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거의 이제 애들한테는 제가 제육백반 한 끼 값이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저 버밀리온 저 친구는 13,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비싸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입시 준비생, 준입시생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색깔 한 두세 개 말고는 이제 파레트 색깔도 조금 적고 거의 다 SWC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입시반 올라오면은 이제 홀베인의 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래도 쓰던 물감으로 시험장에 써야 되니까 이제 입시 때는 조금 좋은 물감으로 쓰시게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거의 색깔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어쨌든 경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SWC로도 충분해요. 되게 좋은 물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우선 두 개 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러고 나서 한 베란다에서 말리시거나 이제 좀 3, 4일간 이제 제습기 앞에 이런 데서 말리시면 좀 빨리 마르고 여기다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로 가열을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빨리 마르겠다. 그러니까 녹아요. 그럼 오히려 안 마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팔레트 관리하는 법이랑 이제 간단한 거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붓이랑 이제 터치를 넣는 법 그리고 기초 수채화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